스크린 골프장의 90%를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스크린 골프 사업장 가맹점주들한테 그 일방적으로 가부 횡포를 했었죠. 예를 들면 업그레이드 비용을 1년에 한 2배 이상 높이고 그 가맹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상권 보고도 하지 않고 굉장히 횡포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리고 1회당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그 라운딩당 2,000원씩인데 그걸 또 50% 인상을 3,000원씩으로 하고요. 가령 예를 들면 1회당 이용하는 2,000원이 3,000원으로 가면 1년에 500원 수익이 골프장이 그냥 생깁니다. 아무런 노력 안 하고. 이런 가부 행보를 했는데 그 민주당 김능현 을지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상생 협약식을 갖게끔 하고 그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와서 그 자리에서 동반성장의 상생 협약을 하겠다 이런 말과 함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은 그 가부 행보를 근절하고 의료 눈물을 닦는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걸 약속드리면서요. 답은 현장에 있다는 그런 민주당 철학을 계속 두벅두벅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한길 당대표의 개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111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저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가 진실을 모욕했습니다. 법과 상식에 기초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오늘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집권 세력이 총력을 다해서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에 나설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총장 찍어내기, 진실을 밝히려던 특별수사팀장과 수사팀원들에 대한 좌천 인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입니다.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상적인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검 이외의 대안이 없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특검이 실시돼야 국민들은 흔쾌히 그 결과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남아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권 세력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 정권이 특검 없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에 빠진 착각이며 끝내 국민의 심판을 면치지 못할 것입니다. 권력이 진실을 가릴 수는 있지만 진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4일 여야 4자 회담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의에 응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병원 원내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온 국민이 염려했던 우려와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염려했던 검찰의 부실 수사와 예견된 공소유지 실패,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팀의 부당한 압력 행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요구인 진실규명 특검 수용을 거부하면서 윤석열 수사팀장을 교체하는 일이고 결과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의 정의와 상식, 법, 감정과는 너무도 큰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TV 생중계된 국회 청문회에서 일반되게 진실을 증언한 원은희 전 수사관의 진술을 배척한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정권의 외압에 굴복한 부실한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진실 규명과 정의를 바로 세울 특검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부실 수사를 초래한 외압 행사의 장본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과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박근혜 정권에게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공소유지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의 부실 수사가 초래한 재판 결과를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이나 접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정권을 안정적이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젯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경질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 장관 한 명의 경질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무능, 돌이킬 수 없는 만큼 크고도 많습니다. 엉터리 친일 독재 역사 교과서 비호구 수장으로 전락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물론이고 사상 최악의 국민의 신상정보 유출과 민생 파탄, 경제 대란의 주인공인 현호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국민으로부터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법과 정의가 아닌 불의와 불법의 집행부로 전락시킨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불법 대선 개입 진실은폐 공작의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났습니다. 내각의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죄 프로젝트에 대해서 작년에 매우 우려를 했는데 이 무죄 프로젝트의 첫 단추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사법부 판단이 나오게 되면 언론, 정당도 비판과 비난을 차지합니다만 이 건에 관한하는 예외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원의 선고대로라면 권은희 과장은 거짓말쟁이, 공명심에 들떠서 이 말 저 말하는 출세주의자일 뿐입니다. 이를 문제 삼은 야당 제야세력도 마찬가지로 정신없는 짓을 1년이나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법부의 대실망했고 부실 수사, 부실 공소유지에 미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검찰에 또 실망했고 수사팀 분해 교체한 법무검찰 순회도 그리고 배우 정치 실세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권은희 과장은 일생을 건사합니다. 이 판결은 상식에 반합니다. 만약 이 판결대로라면 내부 고발자는 설당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직접 간접 증거를 남기는 정신없는 바보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저희들이 묻고 싶습니다. 일생을 걸고 하는 증언의 무게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판결은 절대로 저희들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매우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채택하고 해석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는 오직 두 개의 원칙에 서 있을 뿐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또 하나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두 개의 원칙에 서 있을 뿐이고 여러 가지 다른 그보다 더 큰 정의의 원칙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결과 보고 얘기하자면 정권 실세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원세훈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이 양식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김용판의 책 제목대로 또 김용판의 재판 직후의 말대로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진실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중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야에서 공천에 대한 룰조차도 정하지 못하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력시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정원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의원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의원 숫자를 무려 22명을 정원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함께 시의원, 기초의원을 정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무리 이유 있는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국민의 뜻과 반하는 아나무인식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철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같은 의원이지만 이 조변석계식 정치가 한심스럽고 국민들을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약속이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약속 공천 공약 파기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무공천 선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제1야당의 존재감을 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안건 선거를 획책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선거 중립 훼손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엄중한 경고와 정반대되는 엉뚱한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위반 혐의 등 세 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부정해버린 사법부의 판결이 과연 실선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김용판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외눈박이 판결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가 양심을 저버린
사법부 치유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의 실체와 김용판 전 총장의 수사 방해 및 축소 은폐의 사실은 명백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민주주의를 사수하고자 진실을 밝혀내려 했던 검찰총장은 정권 등살에 몰려 쫓겨났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심에 충실하고자 했던 수사 과정은 한순간에 내부 고발자로 낙인이 찍혀버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는 김용판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은 김용판 전 총장 물론이고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제는 계속 논의하는 여야 사자회담 합의문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판결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 개입과 김용판 전 총장의 불법적 수사 방해 및 축소와 은폐 시도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더욱 높였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은폐된 진실에 대해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도입 수용을 통해 선거 중립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께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하기 전에 골프전 사장들이 왔다니까 꽃다발 주고 꽃다발 받고 왔어요. 네. 그 지난해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이 법원이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1심에서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혐의 사실은 있으나 그것을 뺀 분석 결과를 가지고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발표는 허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부실한 상황에서 중간수사 발표를 서두른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건 전개 과정에 드러난 상식적인 쟁점들은 놓치고 기계적인 결론을 내린 재판부가 과연 당시 수사 진척 상황으로 발표 내용에 과장과 왜곡은 없었는지 등 선거법 위반의 고의성에 관한 정황 근거들은 제대로 살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허위로 드러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는 있었으나 발표는 정당했다는 판결로 성공한 구태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만큼 비상식적입니다. 역사는 2014년 2월 6일 이 재판 결과를 두고 최악의 정치 재판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쓰러뜨린 날로 쓸 것이 분명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권력의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이는 한낱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 씨 가족 이야기를 담은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산영화제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고 2개월여 동안 전국 3만 명의 시사를 진행하며 수많은 관객 그리고 기자 관계분들의 호평을 받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관객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 영화 기대작들은 최소 400개 이상의 스크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영화는 스크린 수가 159개, 상영 횟수는 653회에 불과합니다. 같은 날 개봉한 외화 프랑켄슈타인 불멸의 영혼이 354개, 1726회와 비교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영화에 대한 판단은 관객이 내리는 일입니다. 재미와 감동이 없다면 스크린 수가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이 개봉을 이틀 앞두고 겨울왕국 36.5%, 수상한 그녀 24.2%에 이어 예매 점유율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개봉하는 영화 가운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프랑켄슈타인을 제친 1위의 성적입니다. 영화의 평점도 높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는 10점 만점에 9.79점, 다음에서는 9.9점,
9.9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스크린 수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개봉 첫날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재벌의 눈치를 살피느라 자본이 영화의 재갈을 물려 영화가 정당하게 관객들과 만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슈퍼갑의 눈치를 보는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라는 대자본인 갑의 횡포를 막고 영화를 제작한 을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을지로위원회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혹시 여러분 너무 황당해서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국민들은 그 사자성어를 용판무죄라고 합니다. 어제는 국민들의 억장과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진 날입니다. 권은희, 윤석열, 그리고 국민들의 지극히 합리적인 법상식이 비정상으로 치부된 날이죠. 김용판 재판의 결과를 정리하면 명백한 허위 수사 발표는 있었지만 책임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담합하면 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국민 앞에 당당했던 권은희는 거짓이고 국민 앞에서 비겁했던 김용판은 진실입니까? 용판무죄와 인과관계에 있는 사자성어는 특검 도입입니다.